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세금 신고 기간을 맞아 세금 보고와 함께 절세 방법을 연구하는 분들 많으시죠? 해외 자산이 있는 분들은 한 가지 고민이 더 생기실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캐나다가 OECD G20 국가 간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에 동참하기로 함으로써 한국과 캐나다 양국 간 조세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게 되는데요.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해외 자산과 또 자진 신고에 대해서 오늘은 박성희 공인회계사를 모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세금 신고 기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해외 자산이나 또 자진 신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시다고들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자산과 자진 신고인데요. 네. 과연 해외 자산이란 무엇이고 또 네. 어느 범위까지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네. 많은 문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우선 해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해외라면 이제 저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 네.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그리고 또 워킹 퍼밋이나 또 유학생들도 여기서 거주하고 계시면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시면 캐나다가 아닌 해외에 네. 이제 해외라는 의미는 이제 캐나다 지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자산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꼭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국을 생각하게 되는데 꼭 그렇죠. 한국만이 아닌 거네요. 아니죠. 카나다가 아닌 네. 미국. 요새는 이제 미국에 아. 또 많은 또 자산을 또 갖고 계시는 분들도 그러세요? 계시고 그렇죠. 네. 예. 네, 네. 또 한국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제3개국에 3국에 네.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외 자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상당히 광범위하네요.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러면은 그 자산이라는 게 어떤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자산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금 있죠. 그렇죠. 예, 예. 현금도 뭐 정기예금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디파짓돼 있는 돈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주식도 있어요. 또 네. 많은 분들도 주식을 네. 또 한국에서 또 거래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 또 채권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거기까지. 가장 흔한 게 사실 집도 있죠. 그쵸? 집, 네, 어떤 부동산. 분들은 네. 또 전세 하신 분도 있고 월세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또 특허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아, 예. 그것까지 포함이 그럼요. 돼요? 또 인세도 받고 계신 분들도 네.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해외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따지기 시작하면은 뭐 웬만한 것들은 다 포함이 되겠네요. 상당히 다 광범위하네요. 포함돼요. 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네. 쉽게 생각하고 이제 간과했던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러면 과연 해외 자산에 대한 제일 네. 중요한 게 네. 세금이잖아요. 네. 해외 자산에 대한 세금은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해외 자산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그 지금 CR에서 그러니까 네. 캐나다 국세청에서 말하는 해외 자산의 그 대상이 있어요. 아, 네, 네. 예, 잠깐 제가 거기에 대해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사업용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용도 있어요. 네네. 네, 개인용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여쭤보세요. 네. 그리고 오셔서 여쭤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집이 있어요. 한국에 집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집을 그냥 개인 용도로 쓰고 있어요. 개인 용도라는 거는 이제 국세청에서 말하는 개인 용도는 50% 이상. 아, 예, 네. 50% 이상을 이제 개인으로 쓰고 있을 때 그때는 캐나다 국세청에서 네. 이 해외 자산으로 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해외 자산에서 보고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건가요? 좋죠. 아, 예, 그렇겠네요. 좋죠. 예. 신고를 안 해도 되니까? 신고를 안 세금이 해도 부과가 되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글쎄 세금이 부과가 네. 안 된다는 건 이제 제가 조금 후에 네,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해외 자산 자체에는 세금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 해외 자산에 네. 이제 소득이 발생하면 그거는 세금이 있어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또 돌아와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개인 용도로 50%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네.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네. 이제 제가 플로리다에 네. 이제 예를 들게요. 네. 제가 플로리다에 집이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콘도가 하나 있는데 이제 보통 한 8개월은 이제 제가 가서 살고 네. 4개월은 제가 임대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임대를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50%가 넘죠.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임대는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임대를 하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사실은 굉장히 조금인 거예요. 경비를 네, 네. 처리할 수 있는 정도. 예,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세금 보고를 할 때 네. 해외 자산에서 제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그것도요? 그렇죠.
아, 헛갈리는데요. 그런데 그렇지만 네, 네, 네. 제가 만약에 그거를 뭐 6개월은 뭐 사실은 이제 6개월은 개인으로 쓰고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6개월은 개인으로 쓰고 이제 6개월 이상을 렌트를 주지만은 이제 렌트에서 나오는 수익이 굉장히 높다. 네. 그럴 경우는 리포트를 하셔야 돼요. 아, 예. 네. 리포트를 한다는 거는 개인 소득으로 리포트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수익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대해서만큼은 부분에 대해서 하죠. 신고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네. 꼭 좀 한번 네. 방송을 통해서 질문을 해 주십사 했던 게 있는데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오늘 방송 네. 보시는 분들 중에 네. 본인 명의로 음. 다른 가족분이나 친지 그리고 네. 또 지인들이 네. 이제 자산을 취득을 했어요. 네. 여기가 아닌 해외에서 이제 해외에서. 한국이 되겠죠. 네. 네, 미처 몰랐기 때문에 본인도 뭐 알아도 그냥 간과했겠죠. 근데 음. 그거를 미처 신고하지 못한 분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제가 그 전에 네. 이제 본인의 명의로 이제 네. 뭐 가족이나 다른 분들이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든다 그러면 이제 보통 부모님이 그런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이제 아드님한테 카나다에 있는 아드님한테 50만 불짜리 집을 사주신 거예요. 근데 이건 개인용도 아니고 투자용으로 사주신 거죠. 네. 그럴 경우에 부모님도 사실 돈이 많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돈을 다 페이한 거는 아니었고 네네. 이제 한 5만 불 정도만 음. 다운페이를 하고 한 45만 불 정도를 이제 몰개지를 해서 사셨어요. 네. 그럼 사실은 이제 부모님도 5만 불을 내셨고 사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드님도 사실은 5만 불 정도의 사실 가치밖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캐나다 이제 국세청에서 볼 때는 네. 그 50만 불짜리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간 실제로 네. 들어간 소유의 50만 불 보기 때문에 아. 그거를 개인 소득 하실 때 이제 세득 보고 하실 때 네. 그거를 해외 자산으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또 퀘션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저는 소득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쵸? 이자 다 내고 나면은 이제 남는 게 없죠. 부모님도 사실 돈을 더 집어넣으실 가능성이 많겠죠.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소득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할 때 소득이 없는 거로 보고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산으로는 신고를 하되 하지만 네. 아, 그렇게- 소득이 없는 거로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고를 하면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아, 예,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도 또 어떤 분들은 잘 투자를 하셔서 네. 그렇게 하셔도 이제 그 경비를 다 제하고도 한국에서 네. 이제 뭐 10,000불 정도나 아니면 5,000불 정도의 만약에 소득이 있다. 네. 그러면 아드님이 그 5,000불을 가지고 오지 않으셔도 네. 여기에 그래도 그 5,000불에 대해서 여기에서 개인 소득 보고 하실 때 추가 소득으로 보고를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네. 듣다가 이제 네. 궁금해지는 사항인데요. 네네. 한국에서도 보고를 하고 또 하죠. 여기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한국에서 했는데 여기까지 굳이 와서 또 이중으로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는 말씀이세요. 아, 양쪽으로 다 보고를 양쪽으로 해야 돼요. 네. 그럼 세금도 혹시 만약에 발생을 하면 세금도 양쪽으로 내고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있냐면 네.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만약에 이게 뭐 월세를 받는다 그러면 제가 네. 알기로는 거기서 세금 보고를 해요. 네, 예. 그렇죠. 세금 보고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그 증명서가 있더라고요. 해외 소득 증명서라는 게 있어서 네네. 이제 얼마를 벌었고 그다음에 세금을 얼마 낸 그 증명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여기를 가지고 오셔서 가지고 오셔서 이제 아드님이 아까 이제 익스앰플 네네네. 아드님을 썼으니까 아드님이 갖고 오셔서 그거를 해외 소득으로 보고를 하셔야 돼요. 아, 예. 네. 예, 그러니까 해외 소득으로 보고를 하시니까 또 어떤 분은 저는 여기서 세금이 그러니까 버는 게 없어서 세금도 네. 하나도 안 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분들은 뭐 GST, HST 크레딧도 네네. 받으시고 뭐 네. 온철 트릴링 베네핏 같은 것도 받으시고 또 어르신들은 GIS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이제 그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추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 받는 환급 받는 거에 아무래도 조금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명의를 이제 한국에 누군가가 내 명의를 쓰고 있다 그러면 확실하게 아셔서 그거를 잘 여기 캐나다 정부에다가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네. 예.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제 그걸 네. 알아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나한테 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명의를 빌려줘서 괜히 불이익을 받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되면은 네.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명의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판매를 하게 네네. 되면 이제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한국에서. 네. 그래서 매각을 하면 매각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해야 돼요. 아 또요. 하죠. 그러니까 이제 명의가 있다는 이유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한국에서 하셨으면 이제 글쎄 얼마를 벌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네. 뭐 집값이 한국도 많이 올랐으니까 네. 만약에 다 제하고도 한 10만 불을 아. 하셨는데 뭐 세금을 이제 제가 잘 모르지만 세금을 네. 한 3만 불 냈다고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사실 7만 불에 대한 이제 이익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증명서를 갖고 여기 오셔서 네. 이제 그거를 가지고 여기서도 세금 보고를 해요. 아. 해외 소득으로. 네. 그런데 그러니까 결론으로는 한국에서도 소득 보고를 신고를 하고 네. 또 여기 와서도 신고를 하니까 그 이중 신고를 하긴 하죠. 네. 그런데 카나다 국세청에서는 거기 세금 낸 거,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세금 낸 거를 foreign tax credit이라는 거를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중 과세는 없는 거예요. 아, 네. 거기서 내는데 네. 또 여기 똑같이 내게 하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근데 카나다가 텍스 레이트가 조금 높을 수도 맞아요. 있어요.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전체를 해서 카나다에서 만약에 7만 불의 내야 네. 될 돈이 있었는데 만약에 세금이 한 2만 불이었다. 네. 근데 한국에서 15,000불만 내고 네. 왔다. 그러면 이제 그 차액인 5,000불을 내야 되죠. 5천 불을 캐나다에 내는 캐나다에 내는 거죠. 아. 예. 왜냐면 여기서 캐나다 거주자시기 때문에. 네. 예. 한국이 됐든 캐나다가 됐든 높은 네.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네요. 그만큼 네. 차액에 대해서는 결국엔 저희가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네. 지금까지는 미처 몰라서 뭐는 음. 얼마 되지도 않는데라고 네네. 생각을 하시고 미처 네. 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자산에 대해서 네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자진 신고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거는 어떤 건가요? 자진 신고라는 게 자진 어떤 개념이죠? 신고는 네네. 사실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분 같이 음. 만약에 나는 몰랐는데 부모님이 저한테 사주셔서 네. 모르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한국에 가서 부모님이 얘기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몇 년이 밀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고의가 아니죠. 음. 예.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 카나다 정부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개인이 이제 과거에 잘못된 이제 신고나 또 제가 못한 뭐 미신고 그러니까 뭐 해외 네네. 자산이 있었다 없었다 이제 그런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자진으로 자기가 보고를 하면 캐나다 국세청에서는 이제 거기에 관한 뭐 벌금이나 아니면 이자, 조금의 이자, 그다음에 어떤 때는 형사 처벌도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예, 그거를 네. 면제해줘요. 아, 예.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었다라는 전제 하에 면제를 해주시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고의가 아니었고, 그다음에 몰랐고, 근데 또. 몰랐고,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자진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진 스스로. 스스로. 네. 그러니까 캐나다 국세청에서 벌써 알고 있었다. 그러면 나는 그쵸. 몰랐지만 알고 있었다 그러면 사실 리젝트 할 수 있어요. 아, 예, 그래요. 예. 아, 큰일인데요. 저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자, 그러면 네네. 그렇게 해외 자산에 대한 자진 신고라는 그 프로그램이 네네. 나오게 된 어떤 배경이라고 할까요? 언제부터 그런 게 생겼고, 네. 근데 왜 그런 프로그램을 또 굳이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근데 오래. 최근에 계속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론이 되고. 예, 네. 개정이 됐고 이제 음. 자진 신고 프로그램이 또 개정이 네. 됐잖아요. 네네. 3월 1일 날. 그래서 또 관심을 갖게 되셨고 네. 또 정부 입장에서는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의든 타의든 세금 보고를 안 해서 소득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세금을 못 거두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많죠. 네,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캐나다 국세청에서는 이제 자진 신고를 통해서 음. 고의로 한 거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세컨 찬스라고 그러죠. 네, 기회를 네. 주는 거예요. 예. 기회도 주고 세금도 걷어들이고. 세금도 제일 좋은 거죠. 네. 그 대신에 이제 네. 페널티하고, 그러니까 벌금이나 이제 이자 그리고 이제 다른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사실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네. 예. 그동안에 뭐 몰라서 그랬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10분 이용을 해서 그럼요. 네, 그런 불이익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괜히 벌금이라든지 또 때로는 뭐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네, 그런 거로부터 좀 피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많은 한인분들이 네. 사실 그 해외 자산 보고 네. 그거에 대해서만 자진 신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아니에요. 아. 네,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이제 네. 저희 손님들 중에서도 혹시 그 전에 해야 될 이제 뭐 HST 리턴을 안 하셨다든지 네네. 몰라서 음. 아니면은 뭐 페이롤 텍스를 못 내셨다든지 네네. 아니면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감을 줄여서 보고하셨다든지 또 경비도 또 줄여서 보고하셨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자진 신고 제도를 이제 설명해 드리고 또 자진 신고 제도로 해가서 그 전에 한 세금을 이제 세금 보고를 정정을 해 드리는 거죠. 아. 그래서 정말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좋은 결과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이자하고 아, 네. 예, 그다음에 페널티가 굉장히 세요. 아, 예. 그래요.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비즈니스를 하실 거면 네. 굉장히 그 잘못해놓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마음도 편치 오셔가지고. 않으실 거예요. 네, 오셔가지고 뭐 잠을 못 음. 주무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음. 이제 그러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정말 결심이 딱 쓰셔서 네. 아 정말 제가 그 전에 잘못된 거를 꼭 정정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금을 또 내셔야 되죠. 또 그런 네, 경우에 네. 이제 그런 경우를 통해서 또 좋은 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또 세금을 또 정정하고 또 그러면서 앞으로 비즈니스 하는데 또 좋은 결과를 얻는 예, 네. 좋은 걸 많이 받습니다. 네. 예.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그 해외 네. 자산에 대해서 그 자진 신고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네. 그럼 자진 신고 자격 요건이라면 어떤 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네. 한 5가지 자격을 모두 충족시켜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반드시 납세자의 자진 신고여야만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신고 내용이 해외 자산을 소유한 시점부터 모든 해에 누락되는 것 없이 모든 정보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취득했을 때부터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경우에만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진 신고는 최저 1년 이상 늦은 상황이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1년이 이미 지난 그 전에 이전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진 신고를 할 때 미신고된 해외 자산에 대한 소득에 대한 납부할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를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세금까지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세금을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소득에 네. 대해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얼추 저희가 이렇게 정산을 좀 해보니까 밀린 세금이 좀 많다. 많죠. 네, 벌금까지는 아니지만 내야 되는 음. 세금이 많다라고 했었을 때 음. 그거를 자진 신고함과 동시에 네. 세금도 같이. 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아, 그래요? 예. 미처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에는 네. 국세청에 연락을 해서 페이먼트 어레인지먼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 많은 분들이 네. 네, 좀 문의를 하시겠어요. 모르는 네. 게 많아서. 그렇죠. 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진 신고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료들, 뭐 다는 아니지만 주로 네네. 기본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제출을 해야 되나요? 서류라든가. 네, 네네. 자료는 이제 자진 신고 양식이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자진 네. 신고 양식을 첨부하셔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회계사님을 쓰시니까 네네. 같이 거기에 대한 신청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예, 네. 보통은 갖고 계시지만 혹시 네. 없으시면 그거를 같이 첨부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는 해외 자산 및 소득 신고 양식, 네. 그다음에 개인 소득 부분 수정 신청서 양식을 네네. 보내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외 자산 및 소득 증명 서류들도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납부할 세금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제일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네네. 제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나누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네. 자진 신고를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어떤 그 기한이 있는 건지, 네, 자진 신고 기한 그리고 네네. 또 자진 신고를 네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안 해도 네.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방송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네. 하시면 네네. 나중에 불이익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죠. 네. 자진 신고는 안 하면
네. 예, 불이익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하셨나요? 나중에 이제 그렇죠. 알게 벌금도 되면. 있고 네. 또 이자를 네. 또 경감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죠. 네. 예, 그리고 또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스트레스도 많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불안해서.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잠을 못 주무시죠, 아무래도. 말 그대로 자진 신고를 통해서 좀 네네. 편안하게 네, 네, 편안하게. 보내셔야 되겠네요.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그 데드라인은 없어요. 예. 네. 이게 자진 신고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음. 준비되시고 네. 이제 마음의 결심이 쓰셨을 때는 네. 이제 하루빨리 하시기를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자진 신고라는 게 결국엔 저희가 그 세금 신고하는 3, 네. 4월 네네. 그 기간 안에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제가 네네. 좀 결심이 서거나 네네. 내지는 어떤 그 소득이 발생이 중간에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동안은 없다가 그러면 중간에도 추가적으로 신고가 가능한 건가요? 자진 신고는 1년 이상 네. 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현재 있는 거는 사실 네네. 자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3, 4월에 만약에 신고가 네. 끝나면은 1년 이상을 또 기다리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자진 신고를 이제 하고자 하시는 분들 네. 경우에는 보통 작년 12월 달에 네. 2017년도에 이제 오셔서 이제 네. 12월 달에 제출을 하신 분들이 보통 지금 편지 받고 있어요. 네, 이제 편지 그래요? 받으면 네.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페널티하고 이제 벌금하고 이자 어느 정도를 네. 면제해주겠다고 편지가 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한 2개월, 3개월이 걸리죠. 음. 근데 아무래도 이걸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얼핏 들어봐도 그럴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서류를 떼어야 되고. 서류 띄워야 되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서류가 없어요, 한국에. 네. 너무 오래돼서. 네. 예, 없을 경우에는 그때 없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없는 데는 저희가 에스티메이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완전하게 돼요. 네. 참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회계사하고 네네. 이제 CR의 관계자들 이제 네네. 그다음 변호사들이 하는 그 세미나를 간 적이 있어요. 네. 아주 굉장히 얼마 전에 최근이에요. 네네. 근데 거기서 나온 이제 코트 케이스인데 어떤 분이 이제 캐네디언이죠. 캐네디언인데 78년도에 아마 저쪽 뭐 바하마나 그쪽에 네네. 아마 한 30만 불을 그때 예금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자진 신고를 하시기로 생각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10년을 하셨어요. 네. 예, 10년을 했는데 그 10년 기간이 이제 2005년에서 아마 2014년까지 하셨나 네. 봐요. 10년을 네네.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10년을 하고 그 10년 이제 자진 신고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CRA에서 페널티도 면제해주고 네. 이제 이자도 면제를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CRA에서 국세청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1978년부터 그러니까 처음 시점부터 네네. 안 한 그 시점까지 네, 2005년까지. 그렇죠. 네. 예, 안 한까지 이제 리어세스먼트를 한 거죠. 네.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법정에 갔고 이제 최근에 2017년도에 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좋은 예죠. 네. 그걸 하시려면 다 하셔야 돼요. 10년이 아니라 아. 처음 시작한 시점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꼭 참고하셔서 네. 자진 신고를 통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네. 좀 모르겠다 싶은 미심쩍거나 내지는 판단이 네. 안 서실 때는 전문가의 좀 조언과 함께 서비스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캐나다는 자진 신고제를 통해 벌금을 사면해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미처 신고하지 못한 해외 자산이 있는 분들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매해 부과되는 벌금에 복리이자가 합쳐져 상당한 벌금을 물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자진 신고를 통해서 사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